오늘은 우리 ITO 브레인스토밍 미팅으로 해서 기존에 은희가 학위 논문 발표했었던 거는 이제 지난 시간으로 일단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체적으로 미팅하면서 좀 디스커션 할 필요성은 있고, 지금은 그거에서 이제 논문 작성 방향이 바뀌었다 그랬지.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지금 슈퍼레티스를 이제 하는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게 이제 왜 좀 우리 용액 공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험 조건은 어떻게 뭐 이렇게 조건이 다른지 좀 은희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 하자. 몇 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몇 시까지 해야지 실험에 좀 지장 안 받니? 20분까지는. 오케이, 11시 20분.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실험에서는 주석의 농도별로 이제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기에는 이제 주석 농도에 따라서 큰 특성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이 잠깐만, 질문. 네. 주석 농도별 특성이 우리가 주로 봤었던 게 인듐이 얼마지? 몇 몰이지? 0.1몰이요. 0.1몰. 근데 주석이 기존에 알려졌던 게 0.01몰인가? 네. 0.01몰인데 우리가 지금 밀고 있었던 게 0.005몰이지. 2분의 1. 근데 이게 차이가 크게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도드라지게 크게 나지 않았다. 이제 용액 공정에서 새로운 조석을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주석의 농도가 ITO 각막에 어떠한 이제 주석이 도핑이 되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번에 말했던 실험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슈퍼레틱스를 이용해서 이제 슈퍼레틱스를 했을 때 주석이 이제 그냥 조성 용액을 ITO 용액 한 가지를 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ITO 용액의 농도나 조성을 이용해 가지고 했을 때 더 어떠한 변화가, 주석 도핑을 했을 때 더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슈퍼레틱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방향은 그러면 정확히 잘 모르는 거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지. 전기 전도도가 더 낮게 나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네, 혹은 전기 전도도 이외에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지, 이거는 아직 결과를 봐야지 좀. 네, 일단은 지금은 전기전도성 면적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기전도성 변화가 나타나는지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로 나중에 이런 특성을 알아본다고는 하셨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사실 용액 공정이잖아. 용액 공정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전도에 대해 성능상 스퍼터링 방법에 의해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음이온의 존재가 이제 불순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스퍼터링 방법으로 가지지 못하는, 그걸로 구현이 불가능한 용액 공정만이 구현 가능한 특징을, 맨 처음에는 요거를 주석의 최적 도핑 농도를 찾으려다가 이게 너무 좀 불분명하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슈퍼레티스를 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스퍼터링은 그냥 한꺼번에 얘를 거대 장비에서 최적화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얘를 쫙 이제 그 원소를 이렇게 위에다가 코팅을 시킨다면, 슈퍼레티스는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를, 우리가 형태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듐만 뭐 3레이어 깔고 주석을 뭐 2레이어 깐다든지 같이 깐다든지, 이걸 조성을 마음대로 손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니 여기서 나타나는 특성을 우리가 리포트를 하겠다. 이제 이게 목적이고, 그래서 용액 공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계속 구별되는 특징을 계속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조건이 기존에 우리 요 농도별 특징 이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지? 기존에는 이제 아예 둘이 섞어가지고 이거. 네, 섞고 이제 섞고 나서 이제 하나의 ITO만을
10층을 쌓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때 조건도 지금이랑 좀 다른 게 이때는 그냥 가장 최저의 온도였던 250도에서 1차도, 2차도, 1차 원리, 2차 원리 둘 다 진행을 했고요. 잠깐만. 이게 몇 층까지 쌓았어? 10층까지 쌓았어요. 10층까지 네. 쌓는데 1차원 힐링, 2차원 힐링이라 하면 처음에 인디움 이제 ITO 솔루션을 만들고 얘를 코팅 시킨 다음에 네. 250도로 한번 얼리링 하고 네. 2차원 힐링은 뭐야? 2차 원리는 이제 완전히 얘를 10층 다 깔고 나서 10층에 가까이 이제 1차는 이제 10층을 쌓기 전까지 이제 층을 쌓을 용매를 때마다 날려주려고 이제 열 처리를 해줬고요. 층을 쌓을 때마다 용매의 증발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방막이 코팅될 수 있게 한 층 한 층 코팅이 되기 위해서 1차 원리를 진행해준 몇 후에 분 정도 하죠? 5분? 5분씩이요. 네, 그리고 이제 총 10층을 쌓고 완전히 방막을 증착시키기 위해서 2차로 이제 오랫동안 2시간 동안 어닐링을 해줘요. 오케이, 2시간 어닐링. 이게 왜냐면 내가 이제 나랑 요거의 혼선이 좀 있는데 첫 번째 그 1차 어닐링은 보통 이전에는 뭐라고 또 불렀냐면 프리 어닐링이라고도 불렀어. 그래서 내 그게 좀 약간 헷갈려서 그렇고. 그래서 2차 어닐링은 우리가 그냥 어닐링 이렇게 다 부르기도 했었고. 이런 조건이었는데 우리 슈퍼레티스는 어떻게 되지? 이제 슈퍼레틱스는 오로지 이제 진짜 전기 전도성을 더 높게 더 높은 전기 전도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높은 원힐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차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조건은 동일하게 250도에서 진행했고요. 잠깐만, 둘 다 글라스죠? 네. 1차는 동일하게 250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5분 동안 하는 거, 네. 용매 날리는 거. 그리고 2차를 이제 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250도보다 더 높은 350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100도 높은 건데? 350도? 네. 그렇지, 100도도 높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레티스를 쌓는 게 조건이 어떻게 되지? 지금 지금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일단은 영몰 주석의 농도가 영몰가 이제 0.005몰을 가지고 실험을 조금 많이 했고요. 이때 했던 조건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A, 만약에 A가 0몰이고 B가 0.005몰일 때 A, B 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10층을 쌓았고요. 근데 연몰은 아예 없는 거잖아. 네, 근데 그럼 또 이제 비비만 써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영몰만 쭉 10층을 쌓았을 때보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전기 전도성이 좋게 나왔어. 나왔거든요. A만 쫙 쌓았을 때. 네, 그렇게 A는 오히려 전도성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번갈아 간 때마다 이제 조금 전기 전도성이 A만 10층도 쌓아봤어 그러면? 네. 그럼 A는 연몰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네. 네. 이제 주석이 아예 없는 주석 없이 그냥 그냥 인중. 네, 인준만 인디움만 10층. 그냥 농도만 맞춰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인중하고 주석하고 섞으면 전기 전도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핑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는 ITO는 섞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섞은 게 아니라. 인디움 네, 아니 맞아요. 맨 처음에 오리지널 우리가 이제 했던 거는데 여기 슈퍼레티스에서는 인디움을 깔고 나의 질문은 뭐냐면 인디움 깔고 주석 깔아.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기로는 다 핑은 아니잖아. 네, 왜냐하면 근데- 한 층을 깔고 얘를 한번 온도를 용매를 올려가지고 얘가 층이 있고 그쵸. 그러면 또 B가 한 층이 깔린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다핑의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혹시 이제 열 처리 과정에 저희가 5분 열 처리 했다고 이게 완전히 증착이 되진 않아가지고 이 증착이 완전히 되기 한 2시간 어닐링 안 하면 조금 증착이 아직 덜 됐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증착되기 전에 한 5분 했을 때 이제 1차 어닐링에서 번갈아 했을 때 이제 용매가 조금씩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용매가 섞이면서 이제 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고 저 더핑 네. 효과가 네, 그리고 나타나는지 A, 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로 B, 이런 식으로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번갈아 가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조합을 지금 막 해봤구나. 네, 근데 이제 막 가장 좋게 나왔던 면장 값보다 훨씬 좋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그 엇비슷하게는 그래도 비슷하게 근데 이제 막 영몰만 했을 때 전기 전도성이 막
메가움이 나오던 어. 게 이제 킬로움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 오히려 킬로움 때가 나오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것과 가장 비슷하게 나온 거, 그러니까 가장 좋게 나온 거는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지금 딱히 기억이 안 기억은 나? 안 나서.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그리고 뭐 이것뿐만 나중에 우리 뭐 이번 주 실험 끝나고 나면 미팅 할 테니까 네. 그래서 내용은 대충 파악이 됐지. 우리가 이제 최 교수님이랑 같이 내일까지 은희가 실험 끝나고 같이 또 미팅을 할 테니까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우리 미팅 가능하겠지. 네, 다른 친구. 이거 이제 이 조건 말고도 그 중간에 한번 했던 건데 이제 영무 아니 뭐지 인줌만 이제 한 층을 쌓고 이제 주석 오로지 그 인줌이 들어가지 않는 주석 용액만 이용해가지고 이제 쌓고 이런 거 방법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성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A랑 B로만 딱 10층까지 쌓은 거예요? 아니요 그 A랑 이제 B는 이제 주석 용액만 있는 거예요. 인줌이 아예 안 섞인 순수한 주석 용액.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인줌이 섞인 용액 제가 주석 농도만 말하는 거였고요. 이게 전부 다 인줌이 0.1몰 섞여 있는. B는 그냥 주석만 있는 네. 주석만 0.005몰. 오케이. 요거는 인dim주석 섞여 있고. 네. 아하. 그러니까 B가 오케이. B를 C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도 헷갈렸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내가 생각한 게 아니네. 나는 여기 B가 주석만 있는 걸 알았어.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오해했냐면 인dim만 한층 딱 깔려가지고 날리고 주석만 한층 깔려가지고 날리는데 이게 어떻게 다핑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라 인dim 한층 ITO, 깔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ITO. 당연히 고층에서는 또 다핑 자리를 그냥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네. 네. B 자체가. 네, 오히려 이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아까 그 인줌하고 이제 주석 주석 한층, 용액만. 인dim 주석 한층인데 이걸 그냥 아예 안 나왔다. 네, 이거는 전도성이 거의 안 나와서 그리고 추가로 이제 플래시 중간중간 플래시 어닐링을 진행하면서 시험을 진행한 것도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실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몇 분이지? 이따가 10분.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제 파악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희가 내일까지 실험 마치고 이제 화상으로 우리 저기 미팅할 때 다 초대할 테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커멘트 우리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잡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한준이는 이제 PI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오늘 미팅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은희로 올라와서 네. 실험하고 다른 사람은 좀 있고 박사님께 일전에 문의를 드렸던 거 한 번 더 우리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견을 듣기 위해서 좀 강의를 좀 들으려고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어떤 거? 슈퍼레티스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슈퍼레티스 그때 잠깐만요, 박사님. 녹음하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냥 네, 어떤 뭐 물질을 네, 이제 번갈아가면서 레이어로 네, 쌓은 거예요. 얇은 그 물질을 네. 그냥 그 규칙적으로 레이어 두께로 이렇게 네. 쭉쭉쭉 쌓았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슈퍼레티스라 산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어 한 층이 뭐 균일한 물질이든 어떤 물질이든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그걸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레티스를 한 층 한 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쌓는 것을 그냥 슈퍼 레티스라고 얘기하나요? 네, 보통 그 필름을 네.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필름이 있고 B라는 필름이 물질이 달라요. 네, 그 A 깔고 그 위에 네. 또 B 깔고 A 네. 깔고 B 깔고 A 깔고 B 깔고 이거 쭉 하면 그게 슈퍼레티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슈퍼 레티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르길래 예전에는 큐닷 합성하던 그때 초창기의 사람이 저는 이제 슈퍼 레티스는 잘 몰랐었고요. 근데 그분이 사이언스인가 네이처에 논문을 냈는데
이 큐닷, 카드뮴 셀레나이드 큐닷의 이 슈퍼레티스를 만들었다. 이거 가지고 네이처인가 나왔더라고요. 사이언스인가. 그래서 이게 뭐 그 정도 얘기가 되나? 뭐 하여튼 그리고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슈퍼레티스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네. 슈퍼레티스라 하면 네. 하여튼 어떤 물질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레티스는 그래서 규칙적이신 그 배열을 뜻하잖아요. 네네. 규칙적인 배열을 유니셀의 뜻하니까. 배열. 예. 예, 그러니까 규칙적인 배열을 그냥 단어 레티스라는 단어 자체가 네네. 어떤 그 어탐이든 그 말리큘이든 그거를 네네. 규칙적인 으로 그 쭉 쌓으면 네. 쌓거나 이렇게 배열을 하면 네. 그 배열을 자체를 레티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물질을 레티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 네네. 격자. 예. 네. 네, 배열을 레티스라고 하는데 네. 그냥 그 보통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고체나 이런 데서 레티스라 하면 네. 원자들의 그 규칙적인 배열을 뜻하는데 네.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원자가 몇 층 깔려 있는 거 네. 그것들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네. 쭉 배열하면 근데 네. 그 원자는 좀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자의 덩어리지. 그러니까 층은 원자가 뭐 그러니까 레티스 자체는 큰 거죠. 원자가 규칙적으로 이제 있는 거니까. 아니 뭐 원자가 예를 들어 그 층이 예를 들어 1나노다. 네. 원자를 예를 들어 한 뭐 두세 층을 쌓고 그러니까 A라는 원자가 있으면 뭐 원자든 어떤 클래스든 그게 그 사이즈가 한 뭐 수나노다 된다. 네네. 그것도 더 커도 돼요. 그것을 하나 깔고 또 위에 또 올리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번갈아가면 어쨌든 그 단위가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 고체에서 뭐 그 금속이나 뭐 아니면 반도체나 이런 세라믹이나 이런 거의 단위보다는 네. 크잖아요. 네네. 뭐 수옹스트롱인데 그거는 뭐 그쵸, 뭐 나노 단위니까. 나노로 가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사람인들이 그냥 처음에 그런 층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냥 아마 슈퍼레티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네. 그러는 건데 또 이제 또 거기에다 의미를 또 부여하자면 네. 보통 이제 그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으면 네. 그 이제 뭐 이거 웨이브 펑션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규칙적인 우리 그냥 고체에서도 웨이브 펑션 규칙적인 뭐 포텐셜 웰 때문에 웨이브 펑션이 그 블락 웨이브 펑션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고체에서의 전자 상태를 네. 이야기 양자역학적으로 풀다 보면 네. 그 포텐셜이 피리어딕하기 때문에 네. 뭐 그 그러니까 전자나 원자를 수식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풀 때 네. 이제 그 주기성을 같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네. 아이겐 밸류,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베이시스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겐 스테이트 상의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하면서 뭐 빛도 뭐 고체 원자 하나 아니더라도 네. 고체 내에서 그 에너지 그 밴드들이 막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슈퍼레티스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다 보면 네. 그 규칙성에 의해서 네. 뭐 이제 그 컬렉티브하게 이제 여러 그 전자든 원자든 그 원자의 상태를 네. 집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집합적으로 네. 그 기술할 수 있는 네.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그 상태들 사이에 또 이제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스펙트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슈퍼레티스에서 그런 현상이 뭐 좀 다른 물리 현상들이 보인다고 해서 네. 슈퍼레티스라 이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이제 비리비리하면 그냥 크게 뭐 그거 하진 않을 텐데 제 느낌에는 뭔가 이제 새로운 뭐 물리현상도 물리현상이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활용도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더 주목하고 좀 네이처에도 막 실어주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없지 근데 않나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포텐셜 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물질만 있으면 네. A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A라는 물질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포텐셜이 그 전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포텐셜 다른 B라는 게 옆에 또 와. 근데 네. 그 짧은 거리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가 양자 효과가 나타날 만큼 거리가 짧으면 네. 그 얘네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양자 효과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깨끗하게 네. 마치 럭티스처럼 네. 이제 격자들도 있고 네. 그 포텐셜 웰 그러니까 그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아니면 ABC 이렇게 쌓아도 돼요. 네, 네, 네. 그런 그러니까 ABC 뭐 ABCD 이렇게 나도 되고 네. 그게 얇은데 얘가 이제 균일하고 그 또 경계면이 샤프하면 네. 거기서 다른 이제 양자 효과들이 나타나니 네. 예, 그걸 그냥 슈퍼레테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른 게 그 포텐셜이 달라지면 거기서 네. 이 뭐 그 어떤 그 특정 그 경계면에서만 네. 뭐 그 전자들을 가둘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 네. 웰이 바뀌면서 네, 네. 그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한 거리 안에 내에서도 컨파인 된 게 있어서 그 양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자 효과들이 그 어떤 물질들이 결국은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서로 인터피어런스도 생기고 네. 그런 것들이 좀 그 원자 레벨 말고 그보다 좀 더 큰 레벨에서 네. 나노미터나 수 나노미터 네. 그 레인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스포레이티스라 부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거기 그냥 레이어를 이렇게 쭉쭉쭉쭉 AB 또는 ABC 이렇게 쭉 그것을 그래도 ABC 이렇게만 있으면 양자가 안 나타나거든요. 네, 네. AB만 있으면 안다고. 근데 네. AB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펼쳐져서 네. 프로스코픽한데 약간 피리아딕한 예, 예, 같이 나와야 예.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구조를 그냥 슈퍼레티스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 네, 그럼 제가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